오늘의 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는 6월 하반기에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목요일이었던 어제는 총 20건의 지역 감염이 나왔고요. 금요일인 오늘에는 총 14건의 지역 감염이 나왔습니다. 21일부터 음식점이나 카페 영업이 시작되어서 기다리시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요. 최대 2명까지만 식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명 이상이 와서 다른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한 가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함께 와서 각각 2명씩 테이블을 나눠 앉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짐이나 피트니스 스튜디오 등 실내 체육시설은 예정했던 대로 21일에 오픈을 한다고 하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몇 건 발생하는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코로나 테스트가 의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는 코로나 테스트 대신 자가 테스트 킷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발표가 나면 그때 전달을 해준다고 합니다. 부킷 메라뷰 푸드센터발 감염자가 수요일까지 39명이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감염이 되었고 방문자 분들도 감염이 되었다는 뉴스가 매일 조금씩 나오더니 이제 총 감염자가 56명까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레드힐과 띠용바르 푸드코트도 방문한 사람들의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미리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이온 백화점을 방문했던 사람들한테 무료 코로나 테스트를 해준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 검사를 받았고 그중 1명이 코로나 확진이었다고 합니다. 수요일에 시노백 백신 접종 병원 24곳이 정해졌다는 뉴스가 나간 후에 그 병원들에 하루 종일 문의 전화가 그렇게 많이 걸려온다고 합니다. 한 의료 관계자는 왜 이렇게 작은 병원들이 선정되었는지 모른다며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경우 병원들에서 인력이며 장소가 마련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염려스럽다고 전했는데요. 싱가포르 정부는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진 병원이며 백신을 맞는 사람들도 고려해야 돼서 저렴한 접종비를 제시한 병원들이 고려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4곳의 병원은 백신 접종 가격을 10불에서 25불로 책정을 했고요. 병원마다 금액이 틀리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IP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백신 부작용, 입원 치료에 대한 입원비 및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시노백을 맞고 나서 부작용이 생기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총 7개 보험회사에서 가능하다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라고 합니다. 시노백 백신을 맞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시노백 백신이 기존의 다른 백신들처럼 바이러스를 죽이는 어떤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백신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믿고요. 다른 백신들은 부작용이 많이 보고되었지만 시노백은 그렇지 않아서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시노백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24곳의 병원이 모두 백신을 정부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서 일단 일부 병원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남성이 불법으로 싱가포르를 들여오려다가 잡혔는데요. 아무런 증상은 없었지만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와서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나이가 들어 걸음걸이가 쉽지 않거나 혼자 씻기 힘든 사람들의 숫자가 10만 명이라는 뉴스를 봤어요. 이 뉴스를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 생각도 나고 저 또한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어렸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얼마나 힘든 줄 나이가 들어서 알았거든요. 싱가포르 가정의 월 수입이 10년 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00불에서 8,999불 버는 가정들은 퍼센티지가 줄어들었고요. 9,000불부터 2만 불 이상 버는 가정은 퍼센티지가 늘어났는데요. 당연히 10년 전에 비해서 물가도 올랐으니까 초봉도 올랐을 테고 또 맞벌이 가정도 점점 늘어나니까 가정의 월 수입이 늘어나는 거는 아마 당연했을 텐데요. 제가 놀란 거는 월 2만 불 이상 버는 가정이 6.6%에서 13.9%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게다가 2만 불 이상 번다는 그 가정의 퍼센티지가 다른 어떤 월수입 가정보다 제일 많더라고요. 6월 25일부터 독일은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에 한해 EU 국적이 아니더라도
입국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각 나라들이 이제 서서히 국경을 개방하려나 봅니다. 쉘과 정부 기업인 JTC가 세마카우 섬에 축구장 112개 크기의 태양광팜을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대 17,500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싱가포르는 2025년까지 26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세마카우 섬은 싱가포르의 유일한 쓰레기 매립지인데요. 섬 안에 굉장히 커다란 호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가 인공으로 만든 건데 이렇게 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가 바위로 원래 바닷물이었던 곳을 이렇게 감싸 안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싱가포르 네 곳의 소각장에서 이제 쓰레기들을 각각 태운 재를 가지고 이 섬에 옮겨서 그 바다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매립을 시키는 거거든요. 매립을 시키고 나서 거기 땅이 되면 거기에 이제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이 매립할 수 있는 양이 2045년이면 매립지가 꽉 찰 거라고 해요.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좀 줄여서 매립할 수 있는 연도수가 더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2045년이면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아마 다른 곳에도 또 이런 식으로 매립지를 마련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거기에 대한 발표는 없습니다. 100세가 되신 허각께서 작품전을 열고 계시는데요. ACM 근처에 있는 더 아트하우스에서 작품전을 열고 계십니다. 지금도 매일 그림을 그리시거나 아니면 한자로 캘라그래피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대단한 열정이신 것 같아요. 아드님 인터뷰도 실렸는데요. 아드님께서 70대시더라고요.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멘의 어부들이 향유 고래 사체를 발견하고 그걸 해안가로 가지고 왔대요. 저는 왜 고래 사체를 가지고 오나 의아했거든요. 근데 이 고래의 소화기관에서 형성된 물질이 향수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래 안에는 127kg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질이 들어있었대요. 약 200만 달러 이상으로 아랍에미레이트의 기업가한테 팔렸다는데요. 예멘이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200만 달러라고 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인데 어부들은 금액의 일부는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고요. 나머지는 서로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향수를 만들 때 이렇게 고래 소화기관에서 만들어진 어떤 물질을 이용한다고는 상상도 안 해봤거든요. 이걸 처음에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거를 이용해 볼까 생각을 했는지요. 미국 서부의 온도가 예전 온도보다 10도에서 20도나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솔트레이크는 42도, 포닉스는 47도, 라스베가스는 45도까지 올라갔고요. 데스밸리는 무려 54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호주의 코알라가 멸종 위기종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많은 벌목과 도시화가 진행되고 감염에 의해서 개체수가 줄어들어 위험했는데 호주 지역에 화재가 굉장히 크게 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30%나 줄어들었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드디어 맥도날드 BTS 밀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판매를 시작하는데요. 싱가포르 정부에서 매장 가서 사는 거는 금지를 시켰습니다. 왜냐면 너무 줄이 길게 늘어서 있을까봐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금지를 시켰고요.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끝내신 어르신들께서 수영장 운영이 재개되면서 아쿠아 에어로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르신들께서 이제야 살 것 같다며 좋아하신다는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